수요일 수업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네. 계속 휴일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수업 굉장히 오랜만이네. 교수님 보니까 수업에 대면인데도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LMS 보고 그냥 체크하는 학생도 몇 명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짝수 학생들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사람들도 만나고. 자, 어쨌든 오늘 그 교재,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는 오늘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거의 다 했는데, (7.3절인가) 남아있는 부분, 지난 시간에 하던 부분 마저 간단하게 보고,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자, 7장 7.3에 어디까지, 지난 시간에 샘플 베리언스, 샘플 베리언스. 자, 샘플 베리언스 지난 시간에 여기에 7.3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샘플 베리언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샘플 디스트리뷰션. 자, 7.3절에 다시 여러분들은 동영상으로 봤겠지만 7.3절에는 뭐냐면 샘플 직역하면 비례인데 샘플의 확률, 프로포션 비례인데 샘플의 확률.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그 샘플이 석세스인가 페일인가 석세스 확률을 P로 줬을 때 그 P를 추정하는 P의 횟수를 N분의 X, N개의 샘플에 대한 성공 횟수 X로 보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는 파퓰레이션의 특성을 따르니까 얘는 바이노미얼. 그래서 베리언스, 이놈의 expectation은 NP이고 베리언스, P-햇의 베리언스는 요 X의 베리언스는 NP1-P니까 NP1-P를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N분의 P1-P. 요 P-햇의 베리언스 이렇게 나온 거다. P-햇의 expectation은 NP를 N으로 나누니까 P가 되겠네, P. 여기 위쪽에 이렇게 설명이 있고, 위쪽에 여기 X는 바이노미얼이다. 그 다음에 샘플의 민이라는 요것도 랜덤 베리어블인데, 요 랜덤 베리어블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X바의 미는 뮤고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그 다음에 샘플의 베리언스, 마지막으로 샘플의 베리언스는 요건 조금 헷갈리는데, 샘플의 베리언스를 추정하기 위한 시그마 제곱의 햇은 S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S의 제곱은 이렇게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요거의 디스트리뷰션은
뭐를 따른다? n-1차원의 카이 스퀘어를 n 나누기 1하고 시그마의 제곱. 자, 이게 이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복잡하니까 증명이 있진 않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어떤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 x바라는 샘플의 미니 노멀 디스트리뷰션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요거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해주면 시그마분의 루트n x바 나누기 마이너스 뮤 하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래 되잖아. 이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동영상을 봤을 텐데, 샘플 스탠다드 에라 뭐 이런 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는 모르거든. 시그마 뮤는 파퓰레이션의 파라메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어. 모르기 때문에 시그마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S로 바꿀 수 있고, 뮤는 뭘로 바꿀 수 있지? 뮤는 시그마는 모르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의 S를 모르기 때문에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바꿀 수 있고, 뮤는 모르기 때문에 X의 바로 X의 평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저걸 저렇게 바꾸면 시그마는 S로 바꾸면 S분의 루트 N X바 마이너스 X바, 이러면 이게 제로가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렇게 놔둔 이유가, 요놈은 약간 보류.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책에 이제 8장에 가면 나와, 8장.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다, 우리는. 8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고, 요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제로 1을 가신다. 아니지. 요게 시그마일 때면, 요게 시그마, 봐봐. 이렇게, 요거 시그마일 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요놈을 S로 대치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요놈이 S로 대치되는 순간 시그마와 S는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뮤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냐면 T 디스트리뷰션의 n-1차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요게 뭐냐면 T 디스트리뷰션의 n-1차원이 분자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분모가 이전에 책을 몇 장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5장을 여러분 찾아보면 5장이 뭘 찾아보면 스탠다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유사한 디스트리뷰션 내용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면 T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데, T 디스트리뷰션 이퀘이션이 저렇게 되어 있다. 지금은 n-1차원이기 때문에 카이 스퀘어 n-1의 제곱에 나누기 n-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요게 어디서 오냐면, 요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지. S의 제곱이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저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시그마는 어디로 가봤지? 시그마는 여기 한 개 약분 됐겠네. 여기 약분. 자, 이렇게 비교하면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된다. 요거 이렇게 비교해보면 시그마는 정답.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S로 대체하면, 요렇게 위에 있는 거는 파퓰레이션을 이용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5장까지 배운 대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S로 변환하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굉장히 비슷한 T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사실 N이 이제 요 놈은 지난번에 T 디스트리뷰션 할 때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냐면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그래서 통계적으로 N이라는 값이 굉장히 커지면 결국은 T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추정하는 이러한 분포가 S와 뮤로 추정하는 이러한 분포가 결국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쉽게 말하고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통계할 때는 자료를 많은 데이터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그러한 분포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약간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 7.3절에 마지막에 뭐를 끝냈냐면 S분의 루트 N 곱하기 X 마이너스 뮤가 T 스태틱스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뒤쪽에는 별거 아니다. 뒤쪽에는 내용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요거 T 스태틱스, T 통계,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 좀 간단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X바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X바라는 것은 X바라는 것은 디스트리뷰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시그마분의 루트 n으로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지. 그 다음에 뮤를 빼주고 이렇게 하면 스탠다드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 S 대신 시그마 대신 S로 하면 요거는 T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n-1차원이 된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 책에서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해보면 X에 뭔가 시뮬레이션 했는데 뭐를 시뮬레이션 했냐면 X의 샘플 민은 뭐를 따른다고 했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뮤가 얼마? 지금 여기는 뮤는 10이겠네? 10 정도 되겠네? 지금 10.589 정도 됐다, 그지? n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언스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지금 얼마 정도 되지? 3.4 루트 하면 얼마 정도 되지? 1.5 정도 되나? 1.5 정도 되나? 자, 시그마 1.5로 치자. n은 30, 루트 n 얼마지? n이 30이면 루트 30 하면 얼마야? 6, 6이 36, 5, 25, 한 5.5 되겠다, 그지? 그럼 5.5분의 한 1.5. 5.5분의 1.5가 시그마다, 이 말이다. 그러면 그 정도 되겠지? 표준 편차? 5.5분의 1.5? 0. 얼마일 테니까? 0.2 정도 되겠네. 5.5분의 1.5니까 0.2. 0.2보다 2도 안 된다, 사실. 0.15. 그 0.15 정도가 이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 분포의 표준 편차다. 교수님 계산됐지? 머릿속에 다 계산됐지? 계산했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베리언스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교수님이 그냥 이거 보고 그냥 대충 계산한 거다. n이 지금 30이고 시그마 제곱이 3.4니까 시그마는 한 1.5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이렇게 S분의 저 위에 있던 X바의 디스트리뷰션을 뮤를 빼고 S분의 루트 N을 했더니만 이거는 T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돼. N-1차원, T 디스트리뷰션의 29차원. N이 지금 30이니까.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스탠다드가 되었지. 비슷하게. 스탠다드가 되었지. 제일 T 디스트리뷰션이 되었지. T 디스트리뷰션. 물론 이 그림만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어떻게?
평균이 제로, 민이 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가 1.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거지. 자, 뭐 그렇게 했고 그 정도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다시 공부를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읽어보면 교수님이 어디 찾았는데 어디 있더라? 내용에 보면 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결과는 S분의 루트 N X 마이너스 뮤가 T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 프랙티컬이 왜냐? N과 샘플 민 X바 그리고 샘플 베리언스 S의 제곱, 요것만 있으면 전부 다 X바 알고 루트 N 알고 S 있으면 우리가 이 값을 전부 다 알 수 있잖아. except 뭐 대신에 뮤 대신에 실험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는 뮤 빼고는 다 알 수 있지. 익스페리멘트로 샘플로서는 다 알 수 있는데 뮤 빼고는 다 알 수 있어. 챕터 8에 이게 나온다. 챕터 8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뮤를 모르는 상황에서 뮤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뮤를 X바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는데, 그걸 제로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꿔 말하면 실험적으로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로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익스페리먼트 하면 우리는 S도 알 수 있고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전 알 수 있고 N 알 수 있고 X바도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왜냐?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야? 뮤를 알 수가 있지. 뮤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파퓰레이션의 민을 반대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 이 이퀘이션으로. 그게 이제 챕터 8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챕터 8은 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 그 말이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나온다. 예. 뮤를 사실 모른다. 뮤는 몰라. 정답은 몰라. 그러면 정답을 모를 때 모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다른 값들을 알면 뮤를 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알 수 있다라고 이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낸 것이. 왜냐하면 S도 알 수 있고 샘플에서 N 알 수 있고 X바도 알 수 있으니까. X바도 알 수 있으니까. X바는 뭐지? 샘플의 그냥 평균이니까. 그래서 뮤를 알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하지 않나? 분명히 뮤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X바를 썼는데 왜 지금은 뮤를 추정할 때 왜 X바 아니고 S, 뮤는 어떻게 되겠노? 뮤는 S분의 루트 N 아니다. 루트 N분의 S 가고 나누기 빼기 X바 이래 나오네. 야, 더하기 X바 이래 나오네. 맞나? 그래 나오네. 지금 저 이퀘이션밖에 없구나. 그게 좀 이상하다. 어쨌든 좀 이상하다. 그치? 지금 이퀘이션이 완성이 안 됐잖아. 는 1 이런 게 없으니까. 는 0 이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저게 8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8장은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면 7.3 7.4는 하지 말자. 예전에는 수업을 하긴 했는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하긴 했는데 예전에 7.4도 수업을 하긴 했었는데
자, 요것보다도 그러면 7.4는 놔두고 LMS 시스템에 랜덤 프로세스 이 자료도 수업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놨는데 랜덤 프로세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랜덤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라고 나왔는데 프로세스라고 나오면 뭔가 시퀀스, 시간, 순서, 시퀀스는 순서 또는 타임이라는 변수가 여기에 랜덤 베리어블에 더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특별히 기존에 나왔던 내용하고 특별히 막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알고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 X에 시간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들어와 있다. 자, 이 자료는 우리 교재 자료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다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중에 예전에 우리 수업 메인 교재 말고 다른 교재가 레온 가르시아라는 또 교재가 있거든. 그 교재 보면 노테이션이 기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그래서 노테이션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자 여기 먼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전체 화면은 그냥 F11인가? 컨트롤 11. 랜덤 베리어블 여기서는 XE로 표시하는데 E는 이벤트 또는 아웃컴 넘버 많은 아웃컴들을 어떤 매핑한 거지. 랜덤 베리어블은 똑같아. X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처음에 데피니션 랜덤 베리어블의 데피니션 할 때 샘플 스페이스에서 어떤 아웃컴 O라는 아웃컴을 이렇게 매핑했어. 어디에? 어떤 X에. 자, 지금 뭐 저기 E라고 했는데 E는 아마 여기서는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익스페리먼트 아웃컴이라고 했는데 교수님 같으면 요 O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적겠다. E가 아니고 E로 하는 거 굉장히 좀 오히려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료에서는 E라고 적었으니까 E라고 적자. 이게 뭐냐면 이 자체가 익스페리먼트지. 익스페리먼트에 O1, O2, O3 X1, X2, X3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죠. 이거 그냥 같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노테이션이 다르더라도 기존의 X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T라는 타임이 들어온 거예요. T라는 타임. 여기 보듯이 T라는 타임이 여기 들어온 거다. T라는 타임. 갑자기 왜 안 되지? 얘가 PDF 리더가 아니고 이게 지금 웹 브라우저라 가지고 아까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로 대신하자. 타임이 들어온 거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뒤쪽에 보면 여기 봐봐 쭉 가다가 T2라고 적기가 귀찮으니까 T2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돼 있지. 그러면 똑같지 우리하고? 똑같아. 2는 빼도 돼. 빼고 생각해도 돼.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그냥 T다. 그 T는 컨티뉴스일 땐 T고 디스크리트일 때는 N으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 그럼 XT는 저기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타임에 의한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XN은 랜덤 베리어블 플러스 타임인데 그 타임이 디스크리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디스크리트 타임의 랜덤 프로세스. XT는 컨티뉴스 타임의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그림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 그림이 많은 책에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지금 오른쪽 가로축은 타임이고 세로축은 뭐냐면 익스페리먼트 아웃컴 1, 2, 3 아웃컴 1, 2, 3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T는 없었지. T가 고정된 거야. T는 고정된 거야. T가 고정이면 어디지? 이 점선이야. 이 점선.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에서는 이 아웃컴의 확률값이 0.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자. 이게 확률값이 P2, P1, P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같은 아웃컴 3개가 나오더라도 어떤 때는 얘가 P2, P1, P3가 제일 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샘플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어떤 데이터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데이터를 컬렉션 하느냐? 같은 실험이지만 시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또 다른 같은 하루지만 반대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 아웃컴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확률이 변화할 수도 있겠다. 이 한기로 보면 이 아웃컴의 확률이 변하지. 즉, 이 그림으로 보면 디스크리트한 공간에서 보면 P2의 확률이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낮았다가 또 다른 확률로 되었다가 변화할 수도 있겠다. 이 변화. 변화할 수도 있어.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은 요것만 본 거다. 요 지점에서만 요것만 본 거야. 요것만 본 거다. 한 지점에서. 지금 이거 아무것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봐봐. 요것만 보면 지금 이 샘플 스페이스 아웃컴은 3개가 있고 그 아웃컴에서 확률이라고 가정하자. 이건 확률이 사실 아니지만 확률로 생각하자. 이거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또는 여기는 X는 확률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밸류잖아. 밸류. 그 밸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확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면 밸류로 이야기하자. 자, 밸류로 이야기할게. 자, 이거 이그젬플 1번이었나? 머신 브렉다운 맨 처음에 이그젬플 나왔을 때 이런 이그젬플 있었지. 여기 하나는 오퍼레이터 미스유즈, 하나는 일렉트리컬, 하나는 미케니컬 에러. 그때 이 X가 뭐였지? 고치는 비용.
고치는 비용. 고치는 비용이고, 하나는 $100, 하나는 $200, 뭐 150인가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는 $300. 이렇게 해서 사인을, 요놈은 예를 들어 이렇게, 요놈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사인했지. 자, 어떤 날은, 자, 밸류로 이야기하자, 밸류로. 확률은 놔두고, 이때 확률은 P1 있고, 이거 P2 있고, P3 있지. 자, 사실은 이거는 전체 파퓰레이션을 이야기하면 같을 수도 있는데, 샘플만 보면 다르지, 다 다르다. 지금까지 그게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배웠지? 통계에서 배웠잖아. 통계에서. 이게 지금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면 파퓰레이션이 아니라고 보면 이 확률도 각각 다를 수도 있지. 왜? 우리가 오늘 샘플을 가져가느냐, 내일 샘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 복잡나 거기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이미 우리가 7장에서 그걸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 한 개, 요거 확률이라면 요 확률을 추정하는 요거 했잖아. 예를 들어서 요거 뭐고, M개의 샘플 중에 X인데,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터의 미스유지. 달라진다. 달라져. 응. 자, 이게 지금, 그건 그렇고, 이건 통계에서 배운 거고, 밸류로 치더라도, 얘는 지금 밸류인데, 밸류로 치더라도, 하루는 이렇게 됐다가, 확률은 놔두고, 확률은 고정됐다고 치고, 하루는 얘가 300이고 350이 될 수도 있지. 얘는 150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얘는 100이 110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확률이기 때문에. 야, 좀 복잡지. 이제 타임이 들어온 순간, 이 값까지 바뀌지. 타임이 들어온 순간. 이 밸류까지 바뀌잖아. 이 밸류까지. 오퍼레이터 미스유즈에 의한 기계를 고치는 비용이 300이라고 했는데 300이 아니고 시간이 바뀌면 320이 됐다가 290이 됐다가 바뀔 수도 있겠지. 그 밸류가. 자, 확률은 고정시키자. 예를 들어서 확률은 오퍼레이터 미스유즈에 의한 미케니컬 브렉다운 확률은 예를 들어서 머신 브렉다운 확률은 0.5 예를 들어서 0.5라 치더라도 고정시키더라도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통계니까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요거는, 요 확률은 고정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갔지? 요 놈이 왔네? 요거 고정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그 밸류도 또 바뀔 수 있어. 그 바뀌는 게 뭐든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이 그렇지. 밸류가 아웃컴에 밸류가 바뀌었지. 밸류가 바뀐다는 말은 매핑이 바뀌었다. 매핑하는 게 이렇게 매핑됐다가 이렇게 매핑됐다가 매핑이 그때 바뀐 시간이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요놈 특정한 시간대에서 특정 밸류가 오퍼레이터 미스유즈 $300, 뭐 $150, $100 이렇게 봤다고. 근데 그게 바뀔 수가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 랜덤 프로세스다. 시간이 들어오면서 랜덤 프로세스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픽스트 t,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한 거는 픽스트 t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 픽스트 이 아웃컴을 픽스하면 얘는 deterministic function of t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deterministic라고 되어 있는지는 뒤쪽에 이그젬플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저거는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라져. 자,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자, 이거를 보도록 할게. 자, G값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제로와 1 사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G라는 값은 제로와 1 사이에 어떠한 값이 될 수 있고, 확률적으로는 동일한 확률. 컨티뉴스 공간에서 동일한 확률. G의 n승을 xn이라고 하자. xn, G의 n승.
자, G는 0에서 1까지 막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니까 얘가 PDF, G의 n승을 xn이라고 하죠. xn 하니까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n. 자, n이 뭐지? 시퀀스, 순서. n은 그러면 0부터 시작했나? 1부터 시작했나? 0. 1, 2, 3, 4, 5, 6. 1, 2, 3, 4, 5, 6. G가 2분의 1일 때 0승은, 제로승은 1. G의 1승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거는 G의 1은 2분의 1로 고정시킨 거, 그냥 고정. 근데 이 값은 랜덤은 아니다. 왜냐? 우리가 모델을 X, 이 시퀀스 번호, 이거 타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타임에 대해 가지고, 이 시퀀스를 XN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XN이라고 부르고, XN은 G의 N승으로 우리가 모델을, 이퀘이션 모델이라는 거, 교수님 말하는 모델은 이퀘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2분의 1. 그 다음에 G가 4분의 1이 되면 1,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뭐 될 테고, G가 0가 되면 0, 0, 0, 0. 그냥 결정. 그 결정된 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XN은 G의 N으로 결정해버린 거지. 이거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타임으로. 그런데 시간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떤 시간을 고정시켜 놓으면 이 시간 S는 이게 4분의 1이 될지 16분의 1이 될지 0가 될지는 G 값에 따라서 달라지지. G 값은 확률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G 값은 0와 1 사이 아무거나 같은 확률로 2분의 1이 될 수 있고 4분의 1이 될 수 있고 8분의 1이 될 수 있고 0.1이 될 수 있고 0.2가 될 수 있고 0.9가 될 수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지. 그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일단 G가 결정되면 이렇게 결정된 모델에 의해서 값이 있는 거고, 이걸 랜덤 프로세스라고, 뭐 이런 거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 랜덤 프로세스의 이그젬플. X는 이렇게, X는 알파 코사인 괄호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T는 0보다 크고, XT는 알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삼각함수로 딱 정해버리고, 이퀘이션을 일단 정했어.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은 그럼 무엇이냐?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세타가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그젬플은 보니까 세타가 제로에서 2파이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컨티뉴스 공간에서,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는 그냥 콘스탄트로 둬버리네. 뭐 오메가도 변수니까 랜덤 베리블이 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세타가 제로, 그러면 제로에서 여기서 알파부터 출발하지. 출발한 코사인 곡선이 되는 거고,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 시프트 4분의 파이 돼서 시작하는 거고, 2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 시프트 돼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x 값은 저렇게, x의 밸류는 저렇게 나오는 것이. 고정된 시간에서는, 고정된 어떤 우리가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x 값이 랜덤 베리블 t가 지워진 x 값이 제로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물론 무한히 많은 값들을 가질 수가 있다. 무한히 많은 값들을 가질 수가 있다. 자, x라는 매핑 펑션은 우리가 수학적 모델로, 수학 이퀘이션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x라는 것은. 그 안에 x라는 매핑 펑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시간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continuous s는 xt인 거고, discrete s는 xn이 된 거다. discrete s는. 그리고 얘는 xn은 시간의 함수, xn 시간의 함수. xn은 사실 이놈은 함수 x에 정확히는 갈라 열고 시간 n이다, 시퀀스 n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t가 1일 때, t1에서 x는 랜덤 베리블 맞나 아닌가? t가 고정됐지, 지금. t가 t1에서 고정됐을 때 x라는 값은 계속 바뀌지. 랜덤하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바뀌지. 랜덤 베리블이지. 그러면 xt2는 t2 시간 고정시키면 t1하고 다른 t2 시간에 고정시키면 수직축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그림에서 수직축으로 어떻게 되노? 값들이 계속 바뀌지. 그 랜덤 베리블이지. t1에서 값들이 계속 바뀌잖아. 랜덤하게. t2도 랜덤하게 바뀌지. 얘도 랜덤 베리블. 시간축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랜덤 베리블이 지금은 이제는 너무 많아. 무한히 많게 돼. 랜덤 베리블 x만 이야기할 때는 x만 보면 되는데 랜덤 베리블이 한 개 있는 건데, 여기서 t가 오는 순간 요놈도 랜덤 베리블이고, 베리블로 보면 요놈도 랜덤 베리블이고 요놈도 랜덤 베리블이지. 다 랜덤 베리블. 이걸 다 뭐라고 한다? 랜덤 프로세스라고 한다. 랜덤 베리 프로세스는 specify nth order PDF, PMF 또 그리고 CDF 다 포함해가지고 조인트라고, 조인트. 즉 nth order, n 차원의 n 개의 CDF, PDF, PMF 전부 다 조인트된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조인트는 언제 이야기했지?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우리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 생각하면 된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는데 그게 별도의 X, Y, G가 아니고 같은 X인데 시간에 따라서 T1S의 랜덤 베리어블 X, T2S의 X, T3S의 X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조인트 XY가 있을 때는 FXY 그리고 T1, T2가 있을 때는 XT1, XT2의 조인트 PMF, 조인트 PDF, 조인트 CDF.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조인트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뭐 나오겠노? 조인트니까 인디펜던트냐, 코비런스가 뭐냐, 코릴레이션이 뭐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약간 타임이 들어가서 이것도 물론 이게 이제 다른 보통 이제 확률 과정을 조금 어드밴스드해서 배우면 뭐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뭐 랜덤 프로세스하고 뭐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수업은 아마 좀 더 어드밴스드된 수업에서 배우면 되겠지. 자, 동전 하나 던졌다, 여러분. 동전 하나 던졌는데 성공이냐 실패냐?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뭐 동전 하나로 다시 던질 수도 있고 서로 독립적이니까. 동전 여러 개를 놔두고 N개의 동전을 놔두고 한 번 던지고 뭐 성공 실패 또 하나 던지고 뭐 헤드 테일 성공 실패 뭐 이렇게 하거든. N번. 자, 각각 지금 이거 더하기 하고 이런 거 없다. 없어. 그냥 순수한 베르누이 트라이얼, 베르누이 익스페리먼트. 첫 번째 했지? 두 번째 했지? 첫 번째 하고 나서 두 번째 해.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퀀스. 이거 뭐지? 베르누이 시퀀스. 베르누이 랜덤 시퀀스.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이미 바이노미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베르누이 할 때 한 번 던지는 것을 딱 한 번의 익스페리먼트를 우리가 베르누이 트라이얼, 베르누이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 번 하면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 제로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고 석세스 나올 수 있고 페일 나올 수 있고 석세스 확률 P 이미 다 했었어. 그걸 N번 연속적으로 하면 그게 바로 프로세스야. 베르누이 프로세스.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 베르누이 랜덤 시퀀스. 그 얘기 나와 있잖아. 베르누이 프로세스. 베르누이 프로세스는 X1, X2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동전 던질 때 성공 확률, 이때 성공 확률 같나 다르나? 다 똑같지? 다 똑같아. 확률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인디펜던트고 아이덴티컬 똑같아.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이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스라고. IID라고. 이 IID라는 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잖아. IID.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그젬플이 컨티뉴어스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나오네.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이즈.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이즈이기 때문에 제로민 그 다음에 N은 보니까 여기는 베리언스 뭔가 베리언스가 있는데 전부 다 이 X1, Xn 전부 다 다른 시간이 다른. 그렇지만 디스트리뷰션은 동일한. 랜덤이 그리고 랜덤 여러분 화이트 노이즈 알지?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는 건 서로 인디펜던트. 다 인디펜던트. 아, 여기서는 N은 디스크릿이구나. 각각 요건 디스크릿이다. X1도 디스크릿, X2도 디스크릿, 다 디스크릿인데 각각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 자, 베르누이 프로세스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자, 이것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의 아주 단순한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X에는 시퀀스 오브 IID 랜덤 베리어블
교수님 시퀀스를 많이 쓰죠? 연속. 시퀀스 오브 IID 베르누이 랜덤 베리블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지. 자, 1 될 확률, 석세스 확률이 P, 0 될 확률이 1-P. 이걸 베르누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 베르누이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복근을 샀어, everyday. 그리고 XN, 이거 중간고사 문제하고 비슷하네. 왜 갑자기 복근을 샀어, everyday. XN, success on XN be your success on day N. 이거는 말로 표현되어 있네, XN이. XN, 잘 봐봐라, XN이 뭔지. XN, be your success on day N. 맞나, 이거? 맞지? XN은 각각 뭐지? 첫 번째 데이에 복권, 끌었어. 당첨, 또는 꽝. X2는 두 번째 데이에 끌었어. 당첨, 또는 꽝. 그러니까 1 아니면 0잖아. 그 값은. 석세스 하면 페일이지. 그러면 이 랜덤 프로세스, 베르누이 프로세스는 어떤 그래프 모양을 가지냐면, 시퀀스 모양을 가지냐면 이런 모양. 밸류니까 1 아니면 0지. 석세스 1. 그럼 1 아니면 0 왔다 갔다. 이거는 당첨. 이거는 꽝. 확률은 P. 자, 그 다음에 카운팅 랜덤 프로세스. 자, 같은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지만 이퀘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즉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저렇게 만들어 보자. Kn은 시그마에 i는 0에서 n까지 xi. 랜덤 프로세스 중에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를 x0에서 시작해서 xn까지 서메이션 한 것을 우리가 kn이라고 부르자. kn. 이거 지금 여기 kn으로 불러라. 지금 뭔가 yn 돼 있는데, 제가 교수님이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쳤다. 뭐 잊어버리고. 요거 지금 영상에 나중에 교수님이 지금 동영상을 찍으니까 동영상에 박제되어 있겠지. KN.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서메이션 0부터 n까지 서메이션. 그럼 아까 전에 0부터 시작했나? 1이 아니고 그 위에서 제로데이부터 시작했나? 제로번째 n이 0부터 시작했나? 0부터 시작했네? 그럼 처음에는 실패자. 그러면 제로지. 그 다음에 1, n이 1일 때 1, 카운트 1 됐지?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는 4, 2, 3, 4, 4, 5, 5. 이거 뭐지? 이게 KN. 카운팅 프로세스. 이것도 랜덤 프로세스. 지금은 확률은 어떻게 되나? 확률까지 계산해 볼까? 요거 문제가 확률 문제 나오네. 확률 문제. 자, 이러한 랜덤 이거 뭐고? 이게 랜덤 프로세스. 뭘 카운팅한 거야? 베르누이 프로세스를 카운팅한 거지. 언제부터? 0부터 제로번째 데이부터 제로번째 데이 하니까 이상한데 제로번째 데이부터 n번째 데이까지 카운팅한 거지. 카운팅한 랜덤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KN의 PMF, 이 디스크릿이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될까? 그럼 KN의 이거의 확률, 이 각각의 확률. 자, 이런 게 구하는 게 이제 랜덤 프로세스의 문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이 각각의 확률, KN의 확률. KN이 이 랜덤 프로세스가 이런 밸류를 가질 때,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스몰 x라는 밸류를 가질 확률. 똑같지?
그게 뭐였지? PMF였잖아. 그럼 이 확률은 뭐냐면 KN success N 트라이얼에 KN success가 있을 확률이지. 자, 무슨 말이냐면 KN이라는 것은 N번, 두 번 트라이얼, E는 여기 N 좀 약간 안 맞다. 1부터, 이래 되면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는 두 번, 사실은 세 번인데, 그지? 이렇게 되면. 세 번 트라이얼에서 한 번 석세스할 확률이지, 이거는. 지금 여기 한 번 석세스 했잖아. 네 번 트라이얼에서 한 번 석세스. 여기는 이 같은 1, 1, 1이라도 확률 다 다르지. 왜? 얘는 두 번 트라이얼, 얘는 세 번 트라이얼, 얘는 네 번 트라이얼이니까. 얘는 다섯 번째 트라이얼에서 두 번 석세스할 확률이 되겠지. 그건 뭐지? 베르누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블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n번 트라이얼에서 k번의 석세스는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kn 석세스 아웃 오브 n 트라이얼 한 번 트라이얼의 확률은 베르누이 확률 p일 때 우리는 계산을 n번 컨비네이션 kn의 성공 확률 p에 kn번 1-p에 n-kn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 각각의, 이거는 밸류고 각각의 확률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맞지? 이렇게. 뭐 이런 거, 이건 뭐지?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러한 랜덤 프로세스의 PMF가 되겠다. 자, 원리대로 넘어가서 좀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스킵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보면 말로 적혀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교수님이 금방 이야기한 거다. 자, EK, 이게 있잖아. 싱글 펑션 X, 싱글 펑션 XT, EK, selected by outcome EK를 고정하면 이거는 타임 펑션이다. 그냥 타임 펑션. T를 고정하면, T는 T1으로 고정하면 이거는 XT1은 랜덤 베리어블이다. 랜덤 베리어블.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X 뭐 책마다 다르겠지만 T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X 어떤 책에서는 서브스크립트로 아래 첨자로 T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밸류는 X의 밸류는 아웃컴 E에 따라서 디펜던트 하겠지. 많은 아웃컴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T와 E를 고정하면 XT는 그냥 just number 이렇게 돼 있네. T와 E를 고정하면 T 고정하고 E 고정하면 뭐고? T 고정하고 E 고정하면 그냥 이 값이 한 개지 뭐. 값 한 개. 요렇게는 랜덤 베리어블. 요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그 전에 그럼 다 이야기했나? 다 이야기했고 쭉 넘어가서 아주 간단한 프로세서 베르누이 프로세서 이그젬플이 있었고 카운팅 랜덤 프로세서 이그젬플이 있었네. 랜덤 워크 프로세서 이그젬플 맞네. 랜덤 워크. 자, 이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랜덤 프로세스 교재 보면 제일 많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나왔던 카운팅 프로세서, 그 다음에 이거 랜덤 워크. 랜덤으로 걸어 다닌다 이 말이야. 어떻게 걸어 다니지? 봐봐. G, 여기는 지금 G라고 했다. G. X, X, 아까 앞에서 X, 노테이션은 별 고민하지 말고, G는 IID 같고, G에는 G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probability, 확률 반반으로. 확률 P인데, P 1-P인데, 얘는
P 1-P다. 근데 이 example은 P는 0.5. 랜덤워크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예를 들어 제로도 추가될 수 있겠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 걷지 않는 거. 자, 저거를 여기 봐봐. 이 이퀘이션 X라는 랜덤 프로세스 XN을 디스크리트다, 그지? 이렇게 정의했어. 아, 여기는 이제 1부터 돼 있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노? 이거 누적이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누적. 그러니까 1만 계속되면 예를 들어서 G값은 우리 동전 던지기 마찬가지로 1 아니면 제로인데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확률이 반이니까 동전 앞면 나오면 앞으로 한 걸음, 또 앞면 나오면 또 한 걸음, 또 앞면 나오면 앞으로 한 걸음,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뒤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랜덤 프로세스. 초기값은 제로. X0를 초기로 줬구나. X 그러면 X1은 1부터 1까지니까 이제 G1까지의 합. N은 1 이상. 초기는 X0는 제로로 줘야겠네. 뭐 제로로 둘 수 있고 특정한 값을 둘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XN. 그럼 여기는 G1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왔단 말이고, 여기는 G 값이 1,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래 나왔단 말이네. 시퀀스는 저렇게 된다. 자, 컨티뉴스 example은 뭐 많이 별로 없는데 디스크릿이 조금 이해하기는 처음에 쉬우니까 이러한 랜덤 프로세스, 그리고 T를 고정시켜 놓으면 랜덤 베리애블, T2에 고정시키면 T2에서 랜덤 베리애블, T3는 T3 랜덤 베리애블, K가 있는데 T1, T2에서 TK까지 랜덤 베리애블 K개의 랜덤 베리애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K개의 랜덤 베리애블. K개의 랜덤 베리애블이 obtained by sampling random process xt at time t1, t2, tk. 자, 이 슬라이드 자료에서도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x1으로 했네.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x2로 했지.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k로 했네. 자, 여기서는 t가 이제 이게 continuous든 discrete이든 x1, x2, xk 이렇게 보고, 지금 그러면 이 랜덤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냐면 K개의 랜덤 베리애블이 조인트된 프로세스가 되겠다. 조인트.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CDF네? 조인트 CDF는 이래 되겠지. 이건 정의. 우리 기존에 있던 정의하고 똑같아. CDF F, X1, XK가 있으면 X1은 X1이란 값 이하, XK는 XK라는 값 이하 1 확률, 모두 N대일 확률. 이건 당연하겠지. 뭐 이거는 그냥 정의를 적어 놓은 거고, 이거를 우리가 joint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F, 이거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인데 이거는 joint겠지. 이거는 뭐고? K개의 랜덤 베리애블의 조인트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뭐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도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라는 용어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랜덤 프로세스. 자, 이렇게 되면 저거는 각각의 x1부터 xk까지 랜덤 베리애블의 값이 값 x1부터 xk 값이 될 확률이 되겠지. 이 랜덤 프로세스가 컨티뉴스 밸류면 요거는 디스크릿이고, 디스크릿 PMF가 컨티뉴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그젬플, 보자. 시간이, 요거 이그젬플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 타임 샘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XN, 여기는 한번 보자. 이것도 어떤 이그젬플인가? IID,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Than Binomial, 베르누이 랜덤 베리블, 베르누이구나. XN. 확률은 2분의 1. 아주 단순한데, 이건 너무 단순한데? 너무 단순한데? X1이 X1, 이거는 값이 제로 1밖에 없다. 베르누이니까. 얘가 X1이 X1이고, X2가 X2고, XK가 XK 확률은 2분의 1의 K승. 뭐라 해도 2분의 1의 K승이네. K 타임 샘플. 뭐라 해도 2분의 1의 K승이네. 저거는 뭐, 왜냐면 제로, 석세스도 2분의 1, 페일도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저거는 너무 단순하네, 그지? 석세스하고 페일하고 확률이 다르다면 석세스 횟수만큼 P의 K승, 페일 1-P의 N-K승 이렇게 되겠지. N번 중에서 뭐 K번 중에서 여기는 K까지 나와 있으니까 K번 중에서 석세스 횟수가 S번이다. 그러면 석세스 확률 P의 S승 곱하기 1-P의 K-S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 그냥 2분의 1의 K승이네. 이건 너무 단순한데? 그 다음에 마크업 프로세스 이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내용이 조금 이야기하기가 길어지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 자료가 교수님이 다음 주에 또 계속 수업하기는 자료가 좀 아닌데 뒤에 나오면 금방 하려나? 조금 더 추가로 랜덤 프로세스 내용을 교수님이 다른 교재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 LMS에 조금 업데이트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2번 수업을 하는데 충분한, 교수님이 가능하면 사실 작년에 자료에서도 좀 전에 이 이그젬플들을 좀 많이 한 2개 정도 새로 추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쉬운 내용으로 이그젬플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좀 더 이그젬플 위주로 많이 찾아보고 좀 더 자료를 나중에 보강을 할 예정이다. 자, 요 정도 하고 LMS 시험을 교수님 수업이 멀티미디어하고 확률 과정인데 확률 과정 학생이 그런가? 시험을 16일 하지 말고 다른 날 좀 뭐 선택해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이 있던데, 그러면 기말고사 시간표를 보고 빈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한번 그걸 해볼까? LMS 투표로 교수님이 빈 시간을 찾아가지고 그 빈 시간에 16일 근처나 뭐 예를 들어서 15일, 14일인데 빈 시간을 보고 그거 하도록 할까? 투표하도록 할까? 16일이면 좀 약간 기말고사 후반부 아닌가?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바꾸고 싶나? 16일이 아니고? 빨리 치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16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16일, 예를 들어 16일날 시험이 몰려 있나? 16일 좋습니다. 16일 좋습니다. 좋다고? 기말이 정확히 시작이 9일부터인가? 6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시험인가? 아니면 7일부터요? 기말고사 기간? 정확히 기말고사 기간 언제인지 모르겠네. 학사 일정에는 1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잘 모르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11일부터 시험이라고 되어 있다고? 네. 그렇게 늦게? 진짜? 학사 일정이야? 그러면 우리 6월 7일도 수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조정 시간을 학사 일정이 기말고사 11일 된 이유가 있다. 조정 기간이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보강을 먼저 하고 시험 시작하잖아. 보강 때문이겠네. 근데 우리는 보강 사실 할 필요 없지. 그래서 보강을 고려 안 하고 전자공학부는 9일부터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시험 6월 3일부터. 3일부터. 네. 보강 빼면. 3일부터 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 그래, 맞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일이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입니다. 그럼 3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강 기간이다. 그 보강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인데 사실은 이제 보강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시험 쳐도 되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일부터 시험을 쳐도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다 보강까지 안 하고 그냥 기말고사 일정은 뭐 3일, 그 다음 주 아마 6월 7일부터 이렇게 학부에서 짜놓은 모양이다. 그러면 16일이면 굉장히 후반부구나. 굉장히 마지막 부분이네. 그러면 뭐 일단은 어쨌든 16일 여기 지금 참석한 학생들은 16일도 괜찮다는 건데 교수님이 혹시나 그래도 모르니까 의견이 어떤지 모르니까 LMS에 며칠 날짜를 몇 개 변경해 가지고 후보를 좀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투표를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출첵은 272번 272 272